당시 회사 직원 한 분이 저에게 카톡을 하나 보내시더라고요. 인터넷에 떠도는 글 같은 거였는데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멘탈이 강한 사람의 특징 같은 걸 써놓은 이미지 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김 대리님이랑 비슷한 것 같다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약간 성격이 내성적이면서 예민한 분들은 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자기 불안함을 스스로 견디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뭐 예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자기 속 이야기를 잘 말하지 않게 되니까 예민해져만 가고 사람들하고 사이도 멀어지게 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데요. 이 불안이 높아졌을 때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계속 자기를 고립시키고 이게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반복되니까 차라리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는 게 편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딱 이런 형태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불안도가 높고 감정이 예민하고.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이런 관계의 문제에서 오는 멘탈 관리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살면서 외부의 영향으로 나의 멘탈이 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좌절의 순간마다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정말 힘들었을 때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방법이고요. 제가 내성적이면서 좀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멘탈이 좀 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제가 주위 사람들에게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계기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스스로가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저만의 정체성을 좀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회사 직원 한 분이 저에게 카톡을 하나 보내시더라고요. 인터넷에 떠도는 글 같은 거였는데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멘탈이 강한 사람의 특징 같은 걸 써놓은 이미지 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김 대리님이랑 비슷한 것 같다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저랑 비슷하진 않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회사에서 조용히 일만 하던 직원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분한테는 제가 그렇게 보였나 봐요. 어떻게 보면 저의 이런 계획된 행동 하나로 강한 정신력을 가진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람이 변하게 된 거죠. 작은 회사,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다녀보셨던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런 회사에서 퇴사를 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회사의 비전이 없거나 아니면 회사 대표가 너무 악덕해서 견디다 못해 퇴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성장은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대표가 소통이 안 되고 직원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그러다가 대표의 실체가 조금씩 벗겨지면서 다들 마음속에 사직서 하나씩 품고 회사를 다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오래 다니기는 좀 어려운 회사라는 걸 느끼긴 했는데 그럼에도 선뜻 퇴사를 결심하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우리는 카드의 노예였고 매일 엄청난 야근으로 이직 준비를 못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유야무야 한 2년 3년 정도가 흐르게 되었고 그러다가 결국 터질 게 터지는데요. 보통 일을 잘하는 직원부터 나가기 시작하죠. 먼저 가장 일을 잘했던 직원이 퇴사를 통보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생각보다 충격이 크더라고요. 언젠간 나갈 걸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나간다고 하니까 감정이 격해지더라고요. 나도 저 친구처럼 탈출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들면서 말이죠. 그러던 중에 회사에서 회의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날 팀장님이 깜짝 발표를 또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이전에 대표한테 언제까지 다니기로 이야기가 됐었다. 나도 이제 나가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저희한테 그날 동시에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분이 동시에 빠져나가는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아마 모든 직원이 마찬가지 기분을 느꼈을 거예요. 다들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아무 말도 못했고 아마 헤어지는 아쉬움 때문이 아니라 말은 안 했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보장되지 않는 미래 때문에 다들 멘탈이 터져버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인생의 막연함에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저에게 다가왔음을 느꼈습니다. 불안과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지면 사실 술이고 뭐고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술과 담배를 찾는 분들은 그 정도로 안정이 되니까 마시는 거예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감정을 어떻게 하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가만히 있거나 잠자려고 누우면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막 헤집고 다니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내내 계속 걸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계속 혼자 중얼중얼 거렸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계속 혼자 막 중얼거리면서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그렇게 밤새 고민했고 그때 떠올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떠올린 이 방법 때문에 인생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간절했고 절박했던 상황에서 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을 얻게 되었던 거죠. 저는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익히면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뭐 유튜브 컨텐츠를 뽑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실제로 누구나 해볼 수 있는 정말 실용적인 방법이고요. 저처럼 불안이 높은 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해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나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 보는 겁니다. 제가 그날 생각한 게 일단 상황을 정리해야 하잖아요. 너무 머리가 복잡해서 내가 뭘 해야 하지라는 생각을 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정리해서 빠르게 이제 배제시켜 나간 거죠. 직원이 나가고 회사가 망하는 건 대표랑 임원이 고민할 문제지 제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냥 직원일 뿐이잖아요. 내가 일한 만큼 월급만 받으면 사실상 내 상황이 변한 건 없으니까 내 상황은 변한 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어쩌면 당연한 생각을 그 당시에 저는 한참 고민한 끝에 생각해내었던 건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회사 사장이 악덕했어도 내가 애정을 가지고 다녔던, 그리고 열심히 몸담았던 회사였기 때문에 내 회사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회사와 나를 분리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생각이 들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만 답을 찾아보자라고 정리를 하게 된 거죠. 상황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니까 생각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원래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것과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것,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과거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지나간 과거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제부터라도 내 미래를 돌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현실을 받아들였고 인정하게 되면서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더 이상 머릿속이 복잡해지지가 않았던 거죠.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범죄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죄를 저지르고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경찰을 피해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그 범죄자가 붙잡히는데요. 이제 모든 걸 내려놓으면서 오히려 안정을 찾고 자기 잘못을 전부 시인하는 거죠. 이게 비단 영화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차분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내 손을 떠난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내 실수가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배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겁니다. 내 상황을 인정했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내 불안한 미래는 변한 게 없는데 무슨 마음의 안정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두 번째 방법을 시도해보는 겁니다. 해보시면 사실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효과가 정말 좋거든요. 이게 왜 좋은지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불안한 이유가 막막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잖아요. 내 상황이 최악이라고 해도 하나의 계획을 내가 짜보는 거잖아요. 그 하나의 계획이 굉장한 안정감을 줍니다. 대응 수단을 이제 가지게 된 거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생각보다 최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사람은 생각보다 착각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막 자기가 인생에서 제일 막장이고 제일 우울한 사람인 것 같은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더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말이죠. 어쨌든 비슷하게 자기 인생이 나락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게 진짜 나락인지 아닌지를 그려보는 겁니다. 정말 나락이 맞는지 계산을 해보고 나락이 아닌 걸 알게 되면 인생의 돌파구로 찾은 느낌을 받게 되면서 희망까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해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퇴사한다는 시나리오로 시작해서 한 달 생활비, 그리고 고정지출, 지금까지 모아둔 돈까지 계산을 해보고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월세가 감당이 안 되면 더 저렴한 곳을 알아보는 것도 해보셔야 합니다. 매우 구체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퇴사를 했다는 가정하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이제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다행이었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면 마음속에 어떤 욕심 같은 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자신이 평범하다는 권위? 평범함을 권위로 표현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요. 평범하다는 생각도 때로는 사치인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인생이 나락인데 평범함을 추구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신의 권위의식을 조금씩 내려놓게 되면서 어떤 일은 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의 짐과 부담을 하나씩 내려놓는 훈련과 함께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신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도 되셨을 거고 그럴듯한 계획도 하나 가지게 되셨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맞이해도 이겨낼 수 있는 정신력을 하나 습득하게 되셨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분들의 인생을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자신의 불안한 미래를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본 사람과 구체적으로 그려본 사람의 생각의 격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대부분 실제로 생각하는 것만큼 절망적이진 않은데 그렇게 느끼고 불안해 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불안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두 가지 방법이 떠올라서 실행해 보았을 때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가 정말 좋았으니까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태생이 약한 멘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내면이 성장하게 된 거죠. 저는 지금 그 회사 직원분들과는 더 이상 연락을 하고 있진 않은데요. 안 좋은 추억들로 가득한 회사 생활이었기 때문에 떠올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 당시 그 악몽이 좀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떠올리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이런 것만 봐도 제가 얼마나 멘탈이 약한 사람인지 아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안 좋은 기억이 쌓이는 사람과 연락하는 게 정말 좀 무섭더라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와주실 거라고 믿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